네, 안녕하세요. 기룡쌤 TV 기룡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한자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자 교육의 중요성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왜 갑자기 제가 이게 한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에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면,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문해력.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책에 있는 글씨는 읽는데,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제 책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한다. 또 독해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독해력이 부족한 이유는 일단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소리는 내서 읽는데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소리는 내서 읽지만 그 뜻은 뭔지를 몰라서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 있는 내용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EBS에 좀 됐죠?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독해력 부족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였어요, 그때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사회 수업 시간인가?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 애들 단어의 뜻을 알려주느라 진도를 못 나가는 요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 학교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게. 그럼 이제 학생들의 독해력이 또는 문해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그 영상 매체가 발달되고 또 영상 매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뭐 짧은 영상 이렇게 뭐 서로 공유하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활자로 된 책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글씨랑 친하지 않은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우리가 이제 한자 교육을 언제서부턴가 좀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단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어를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고 또 요즘 학생들은 그런 굉장히 그 짧은 말 그리고 막 굉장히 좀 의성어, 의태어 요런 말을 많이 써요.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냥 뭐 헐, 정체불명의 언어죠. 헐, 뭐 대박, 뭐 놀라도 헐, 뭐 기뻐도 헐, 누가 막 열받게 해도 헐, 대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그 수준이나 양이 굉장히 좀 줄지 않았나. 요즘 학생들이. 최근 거의 한 1, 20년 동안.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된 이유가 이제 인터넷 발달하면서 조금 이제 즉각적이고 좀 표현이 좀 세고 또 한 번에 와닿는 이러한 어떤 그런 단어들을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더 두드러졌겠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독해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이 글의 내용과 그 단어의 뜻을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사고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어떤 그런 뜻과 그런 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는 거죠. 그냥 글씨만 읽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문맹률은 굉장히 낮죠. 한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맹률은 낮으나 글씨는 읽어요. 소리는 읽는단 말이죠.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뭐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시랑 작이라는 그 글자는 읽어요. 근데 그 시작이 의미하는 뜻을 모른다 이거죠.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그래서 문맹률은 낮은데, 그러니까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은 적은데, 정작 그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은 이 글씨를 읽는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그 갭이 크다. 좀 그런 이유가 뭐냐? 한자 교육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한자 교육이 부족하다. 그럼 왜 난데없이 한자 교육이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국어의 문해력과 한자 교육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간단하죠? 우리 국어의 단어를 이루는 그 재료 중에 70% 정도가 한자어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을 이루는 그 재료 중에 70%가 한자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자어를 모르면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자는 중국 거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는 것은 중국어를 배우는 거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배운다고 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건 아니죠. 엄연히 다릅니다. 중국어라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기시험 이런 그런 한자가 있어도 우리는 정기시험이라고 읽죠. 근데 중국어는 그걸 또 다르게 읽죠. 중국어스럽게. 뭐 뜻은 뭐 일맥상통할지 몰라도. 그리고 이 중국 그 한자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100% 그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땅 그쪽에서 이제 그 발견되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지만 이게 한자가 발명될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굉장히 쪼개진 여러 그 부족 또는 민족 이렇게 쪼개진 나라들 사이에서 그 문화권 사이에서 이 어떤 집단 지성에 의해서 뭐 한두 사람이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전해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인이 만들었고 뭐 중국만의 어떤 그런 고유 문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뭐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중국인이 만들었는지 그때 당시 그쪽 땅에 살았던 뭐 다른 민족이 만들었는지 뭐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또 뭐 걔들은 뭐 김치도 자기네들 거라 우기는 애들이고 뭐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그 한자 자체가 중국 거라는 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자는 이 동아시아 지역, 중국 대륙을 포함한 만주 쪽, 우리 한반도 쪽, 그 동아시아 문화권이 함께 공유한 문자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그쪽 중국 그 대륙 쪽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관여를 했겠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한자를 배운다는 것이 중국어를 배우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이미 우리 국어에 굉장히 그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알면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국어예요. 한자는 이미 국어 안에 들어와서 이 국어의 뿌리를 잡은 그러니까 국어의 일부입니다. 한자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같은 한자도 중국이 쓰는 것과 일본이 쓰는 것과 우리가 쓰는 것과 또 살짝 다릅니다. 이게 한자를 쓰는 방식도 한자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 그 나라 문화마다 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영어 알파벳이 원래 미국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 페니키아라는 고대 국가에서 비롯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페니키아어를 쓴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배운다고 해서 중국어를 쓰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한국어를 쓰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것을 많이 알면 그만큼 단어를 읽고 뜻을 알기 쉽고 유추해내기 쉽고 뜻을 짐작하기 쉽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풍부해지고 하기 때문에 한자 교육은 국어 교육의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고 기초면서 심화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천자문을 배웠죠. 하늘천따지 천자문을 배웠는데 그 천자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조금 이제 한자까지 가르치는 거는 조금 그 교육 과정상 그리고 또 한자를 뭐 굳이 한자어 단어를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3, 4학년까지는. 근데 이제 고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사회 시간에 이제 제법 한자어가 많이 나옵니다. 5학년 1학기부터 뭐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거 나오고요. 한자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인권, 뭐 주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다 한자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를 알면 책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기가 빨리가 되죠. 왜냐면 이제 영공할 때 공이라는 건 빌공자를 써서 그 볕다 해서 이렇게 하늘을 뜻하죠. 또 하늘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공자가 이제 하늘이란 뜻이 돼서 영공하면 이 우리 영토의 하늘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영해 할 때 해는 뭐죠? 바다의 자죠. 바다구나. 그 영토 흑토자 써가지고 땅이구나. 뭐 주권 주인된 권리구나. 뭐 인권 사람인 권리권 해가지고 사람의 권리 이렇게 바로바로 습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지금 또 이 한자가 우리나라 이 국어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게 또 뭐냐면 우리가 한자인지도 모르고 쓰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일단 심지어 우리 이름이 한자죠. 다 이름 한자로 짓죠. 물론 한글 이름도 있지만 한자로 짓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해 할 때 지금도 한자예요. 지금 뭐 물론이지 할 때 물론도 한자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뭐 단지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야 할 때 단지 그것도 한자고 또 뭐 우리 뭐 있습니까? 체하다 할 때 우리 그 체하다 할 때 체가 한자예요. 이렇게 뭐 막힐 채자인가? 그리고 뭐 편하다 편해 할 때 편하다 할 때도 편이 한자입니다. 편할 편자. 또 뭐 있을까요? 뭐 망하다 우리 망했어 할 때 망하다 할 때도 그 망이 한자고요. 찾아볼까요? 그 저기 국어 사전. 자
한번 제가 말한 거를 지금 쳐볼게요. 네, 국어사전에 지금 말하는 바로 이때 지금 이거 지금 한자죠. 한자입니다. 한자. 다만지자 지금지 이제금자 해가지고 지금 뭐 물론이란 말도 한자란 말이죠. 물론이지 할 때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말물자일 거예요. 말물자. 이게 말물자. 그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논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리고 아까 뭐였어요?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것도 한자죠. 그리고 뭐 체하다. 체하다 그죠? 먹는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는다. 체하다. 뭐 편하다. 편하다 할 때 그죠? 이것도 한자고요. 또 망하다 할 때도 한자고요. 또 뭐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망하다, 체하다, 뭐 속하다. 어디에 그 소속됐다 할 때 속하다. 이것도 이제 그죠? 무리속자.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자를 많이 알면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게 그 천자를 얘기했는데, 자 5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저 지금 5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제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한자 검정시험 공식 그 8급부터 1급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8급이 50자고 7급이 100자 그 6급이 150자 해가지고 쭉 해보면, 그러면 1년에 학생들이 150자씩만 배우면 학교 며칠 나오죠? 학교 190일 정도 나오나요? 요새? 학교 190일 나오는데 이제 150자면은 하루에 한자도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자만 배운다 치고 150자 배워서 5, 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8년이면 8 곱하기 150이면 뭐죠? 8일은 8 1200자예요. 1200자. 그래서 5, 6학년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배우고 8년 동안 1년에 150자씩만 배워도 1200자를 애들이 익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굉장히 할만하지 않나요?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우리 공교육을 통해서 딱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한자를 1200자를 익힌다. 근데 이 제가 얘기하는 1200자도 그게 뭐냐면 1200자 모두를 글씨까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읽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 정도죠. 아, 예를 들어서 한자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뭐 있죠? 뭐 동해다. 동해다 하면 아, 동해가 동력동자에 바다의 자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된다는 거죠. 그 동력동자의 동자를 굳이 쓰진 못하더라도 동해라는 글자의 동이 동력동자고 해가 바다의 자라는 것만 애들이 알아도 그 단어를 읽고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애들이 또 저기 어려워하는 게 뭐 있을까? 아, 책을 좀 봐야 되나? 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입법부, 사법부 배우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럼 입법부 할 때 입이 뭐냐? 설립자일 거예요. 설립, 법법자 해서 법을 세운다. 즉 법을 만든다는 뜻이죠. 입법부 하면은 설립, 법법서 법을 세우는
부서라고만 이해를 해도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입법부를 굳이 한자로 입법부 쓰지 않아도. 입법부 그 제가 말한 한자 맞나요? 맞을 거예요 아마. 예, 맞죠? 설립자의 법법. 마을부인데 이제 부서라는 뜻이죠. 관청.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작용이 되냐면 이게 한자를 알면 어떤 책이나 이제 조금 더 그 수준이 있는 그런 깊숙한 그 학문적인 그 글을 보더라도 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나와도 앞뒤 문맥하고 요 한자의 그 조합 이거를 알면은 요게 이때의 그 앞뒤의 문맥을 봤을 때 요러요러한 뜻이겠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독해력도 그러면 당연히 문해력이 늘어나는 거죠. 초중고 1년씩 조금 한 150자씩만 익혀서 하면은 한자 1200자 정도만 머릿속에 어떤 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게임 끝난 겁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문서를 읽어도 어보보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효과적인 교육을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이건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뭐 저번에 아까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자와 한글을 이렇게 병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한 병기 이것도 한자죠. 변기 말고 병기 경 같이 쓴다 이거죠. 병기 같이 기록한다.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1970년대 정도에 이제 한자 병기를 없애고 한글만 썼대요. 이제 한글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것까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당연히 뭐 한글이 있으니까 한자를 굳이 병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한자를 잘 알면 한글로 써 있어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자 병기를 하지 않는 거를 넘어서 한자 교육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다? 한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 핀트가 어긋난 게 뭐냐면 한글은 그러니까 소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글씨를 읽어서 요거를 내가 소리를 내기 위한 글씨 이 문자지 한자라는 것은 그 안에 뜻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는 이게 달라요. 이게 성격이. 그러니까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표의 문자. 뜻을 나타내는 문자.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표음 문자. 음을 나타내는 문자. 달라요. 지금 제가 말한 것도 한자죠? 표의 문자. 여기 나오죠? 표의 문자, 표음 문자.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자는 내가 요거를 소리는 못 내도 눈으로 보고 뜻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글은 내가 읽을 순 있어도 내가 이 단어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면 소리만 낼 뿐이에요. 그냥 멍멍이가 왈왈 하듯이 소리만 내는 거, 소리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우리나라는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언어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표음 문자인 한글과 표의 문자인 한자를 동시에 쓰는 문자예요. 우리 말이 문자가 아니라 말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이브리드란 말이야. 하이브리드. 표의 문자도 쓰고 표음 문자도 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표의 문자는 어떠한 그런 강점이 있냐면 표음 문자,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시대가 지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쓰는 그 방식이, 이 적는 방식이, 표시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한글 옛날이랑 다릅니다. 이렇게 바뀌고 계속 조금 이렇게 손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그때 주시경 선생이 그때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랑 달라요.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지금 완전히 정착이 돼서. 근데 그러니까 표음 문자는 소리를 내긴 쉬우나 세대가 지나면 이게 표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옛날 그 훈민정음 해례본 나온 거 보면 우리 못 읽습니다. 잘 다릅니다. 지금이랑. 그런데 이제 표의 문자 한자는 그러면은 뭐 나쁜 것도 있죠. 물론 그 한자 글자 하나하나 자체를 외워야 되는 불편함이 가장 큰데, 한자의 그 가장 큰 단점이. 그럼 장점은 뭐냐면 얘는 5,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그 글씨의 뜻이 바뀌질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늘천이면 5,000년 전에도 하늘천이고 지금도 하늘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서를, 한자 고서를 보면은 그대로 그 옛날 그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게 쓰임과 어떤 그런 어순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표음 문자는 표음 문자대로 강점이 있고 표의 문자는 표의 문자대로 또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강점이 있으면 이미 우린 있는데 이거를 다 갖고 가야죠. 갖고 가서 우리나라 말을 더 풍성하게 해야죠. 우리 한국어를 풍성하게 만들어야죠, 더. 왜 멀쩡히 있는 이 강점 하나를 왜 버리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자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기본 교육이에요. 기초 기본 교육. 그 한자라는 게 또 이게 그 좀 공부하다 보면은 또 철학이 담겨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조선시대 선비처럼 들릴지 몰라도 장점이 있어요. 한자 교육에 장점이 있고, 물론 이제 한자 교육을 하면 이제 한국어 능력이 는다, 문해력이 늘고 독해력이 는다 라는 이유로 반드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늦어도 중학교 정도 되면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해력 저하, 독해력 저하 이런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제 영상의 요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2월 말에 자랑하려고 놨는데 그 한자 3급을 땄어요. 한자 3급 표시된 거 있나? 아니 수험표구나 이거는. 잠깐만요. 또 3급 가지고도 자랑하는 게 또 그렇긴 하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3급 시험을 보러 충남대학교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왜냐면 제 이제 그 수험실에 100명이 들어가요. 100명이 들어가는데 그 100명 중에 어린 잡아서 한 80명 정도가 초등학생인 거야. 그래서 와, 야, 이게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걸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좀 그래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구나. 좀 그런 잡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근데 아마 되게 조그만 애들도 있었어요. 막 이런 애가 3급을 보러 왔어? 싶을 정도로 조그만 애도 있어가지고 막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조그만 애도 와가지고 3급을 보는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애들도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어리다고 못해요? 저번에도 왜 그 한글 교육도 좀 일찍 시키란 말이에요. 유치원 때 다 시켜야지. 그거를 왜 8살 9살 때까지 그거를 못 배우게 하냐고요. 한글을, 그 쉬운 문자를. 그만큼 늦춰지는 거잖아요, 이게 발달이. 그러니까 너무 이런 뭔가 좀 야리꾸리한 뭐 그런 좀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너무 좀 그런 좀 효과적 수월성 교육을 조금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언제가부턴가 다 하향 편준화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현장에 계신 저 교사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학생들이 하향 편준화 되고 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100% 팩트고, 지금 선생님들 다 설문조사 해보면 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런 거 기초 교육 이런 거 얼렁얼렁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은 빨리빨리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거 이대로 가면은 정말 교육 답 없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이니 뭐니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뭐 코딩하고 뭐하고 뭐 메타버스 이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매진하시는 분들 제가 또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그 한자라는 게 뭐 옛날 거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매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기초 기본에 좀 충실할 때가 됐다. 교육이 특히 이제 초등교육이 그런 관점에서 한자라는 것을 뭐 옛날 거고 뭐 중국 거고 요런 관념을 벗고 이런 한자 교육을 했을 때 강점, 좋은 점 요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가르치자. 어려운 거 아니다. 1년에 150자 가르치는 거 저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애들 8급 이미 50자 다 해서 배웠고 7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 열심히 합니다. 생각보다 재밌어 하고 재밌어 하는 거는 모르겠다. 내일 물어봐야겠다. 애들한테 재밌는지. 근데 애들이 이제 한자를 해보면 이제 자기들이 예를 들어 뭐야 앞전자를 배웠다. 앞전자 그러면 애들이 그걸 찾아내요. 막 지들끼리 얘기해요. 전반전 뭐 이런 거 뭐 역전 뭐 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전자가 들어간 그 단어를 지들 한자 단어들을 찾아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쵸? 도움이 된다 반드시.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3월부터 지금 2달 됐죠? 2달 좀 넘었는데 애들이 7급 한 중간 정도 갔으니까 한 6월 말쯤이면 애들 150다 다 배웁니다. 물론 까먹는 것도 있겠죠. 또 까먹는 것 좀 더 이제 나중에 시험 쳐서 공부하고 하면은 1년에 150자 금방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볼 만한 것이다. 왜 한자 교육을 왜 교육청이나 일부 저기 교원 단체에서 한자 교육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하는 건지 뭐 그 다 나름의 뭐 철학과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걸 좀 논의하자. 과연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고 정말 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어느 것이 정말 어느 방향이 정말 더 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기본이 30분이 넘어버리네요. 이거 좀 짧게 할 수 없나?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의 제 영상은 그런 내용이었고 듣고 좀 공감을 하시거나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뭐 제 영상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뭐 비판 이런 거 충분히 저는 그런 걸 기다립니다. 뭐 밑도 끝도 없는 비난 말고 뭐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뭐 해도 돼요. 저는 뭐 지우면 되니까 댓글. 뭐 그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저 혼자 떠들면 너무 심심하니까 네, 다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 뭐 선생님들, 일반 학부모님들 네, 그런 거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제 채널이. 그래서 또 영상 업로드가 또 점점 주기가 뜸해지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